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인데요. 자,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자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이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자, 오늘 좀 이어서 할 건데, 네네. 저 삼성의 이재용도 그 미혼에 그 딸하고 이혼했죠.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임세령 씨하고 이제 예. 이혼을 했었는데 예. 그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실은 협의 이혼인데 예. 협의 이혼인데 이제 그런 정도의 지위 있는 사람들이 가정법원에 출석하고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예. 이혼 조정을 통해서 이제 이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혼 조정. 네, 사실은 뭐 그러니까 둘 다 이혼을 원하니까 그냥 원하고 조건도 다 합의가 된 거죠. 사전에 다 합의가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혼 조정이라는 약간 그 분쟁 해결 절차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제 협의 이혼을 그냥 조정이라는 형태로 통해서 진행했다고 봐야 돼요. 둘 다 돈이 많으니까 이혼이 좀 간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좀 뭐 제일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판결로 그러니까 실제적 소송을 가게 되거나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두 사람 다 매스컴에 노출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저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거하고 대비되는 걸 보면 이재용의 여동생 그 이부진이는 예. 저기 삼성에 있던 예. 뭐 직원하고 예. 결혼을 했는데 예. 그 이부진이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냥 소송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굉장히 좀 소송이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게 조금 그 가사소송법이 이제 가사소송 이제 이혼 소송도 이제 가사소송의 일종인데 조금 이제 일반적인 민사나 행정소송보다는 좀 절차적으로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이부진 그러니까 신라 대표가 이제 소송을 일찍 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소지 관할 문제가 좀 문제가 돼서 한 번 이제 그게 이제 한 번 판결인가 그게 선고가 됐는데 그게 이제 관할 위반으로 다시 1심이 시작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상당히 좀 소요가 됐습니다. 예, 남편 이무재 씨하고 네. 5년 3개월을 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근데 예. 조금 이혼 소송이라는 것들이 좀 절차가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예. 뭐 하여튼 뭐 이혼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면은 거의 뭐 평균적으로 1년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게 뭐 근데 여기는 남자가 돈이 없고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여자가 돈이 많은 집이니까 이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1조 2천억의 재산 분할을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법원은 작년 9월에 서울 고법이 네. 그 남편 이무재한테 141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 네. 이렇게 판결을 했네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 아직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최태원 노소영 이제 관장의 이제 그 이혼 사건과 좀 대비되는 경우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부진 이제 대표와 이무재 씨와의 이제 이혼 소송은 이제 여성이 이제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많고 이제 그에 대해서 남편인 이제 이무재 씨가 이제 재산 분할을 이제 그 어떤 재산 형성이나 관리에 기여를 했으니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쪽이고 당연히 이제 최태원 노소영 이제 관장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인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러저러한 뭐 상속 및 증여 재산이 많은 상황에서 노소영 관장이 그에 대한 형성 및 기여에 이제 그런 형성 및 관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이제 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제 그 언론에서 특히 좀 이렇게 그 구분을 하지 않고 이제 많이 좀 사용해서 좀 그러신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이제 상담이라던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실 때 구분하셔야 될 게 그냥 보통 그냥 위자료 이렇게 그냥 통칭해서 뭐 누가 위자료를 뭐 30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이제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요. 위자료는 말 그대로 이제 문헌의 의미대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채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불법의 행위에 의한 뭐 또 동일한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남한테 어떤 가해를
이 피해를 입으셨을 때 거기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채권과 사실상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이 채권의 경우 이제 살인범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5천만 원, 1억 이상 좀 인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그 관통죄가 있어서 관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제 3천만 원을 넘지 않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 위자료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재산 분할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무재 씨, 그러니까 이부진 이무재 사건, 그 다음에 최태원 노소원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분할 대상의 대상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제 그 두 사람이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뭐 특히 남성 쪽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어떻게 정확히 이제 그냥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들이 많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분할 대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좀 다른 판례가 있었지만 좀 이게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런 재산이 있으신 쪽에는 조금 이해 납득하기 어려우신데 원칙은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은 다 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인 뭐 이제 내가 뭐 그 남성이 결혼 한 20년 전에 혼인을 할 때 뭐 주택을 하나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혹은 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보유를 하게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면 그거를 뭐 그걸 최초에 취득하게 된 것에 상대방이 아무런 도움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 분할 대상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그 분할 비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법원이 달리 조금 약간 좀 여유를 두는데 요즘에 사실 그것도 좀 별로 없는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연금들이 이제 있으시다 보니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다 입법으로 해결됐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법령으로 이제 이혼한 배우자한테 분할을 명시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얼마를 분할해 줄 것이냐에 대한 개별 법령에 따라서 기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나훈아 그 가수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훈아 씨 뭐 개인적으로 제가 재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소장님들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노래방 가셔가지고 나훈아 씨 노래 많이 부르실 텐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작권료가 또 이게 문제가 돼서 원칙적으로 이제 분할 대상이었는데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냥 분할하지 않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재산 분할 문제에서 이제 결국 이제 노소영 관장과 그러면 이무재 씨가 어떻게 다르냐. 이제 사실상 이 재산 분할에서 기여율은 사실은 여성, 그러니까 부인을 사실을 상정을 두고 얘기를 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전업 주부의 경우 이제 가사와 살림과 양육을 전담하였을 때 이제 이로 인해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해 주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럼 이제 결국은 이부진 신라 호텔 대표와 이무재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이무재 씨가 뭐 물론 직장 생활도 했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무재 씨가 100분의 1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림을 살았거나 아이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직접 양육했거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론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이부진 씨는 뭐 아이를 직접 양육했느냐, 뭐 돌봄이나 뭐 살림을 했느냐, 뭐 돌봄이나 이제 뭐 니도 남 불러가시고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을 테지만 결국은 이제 하여튼 뭐 이건 뭐 편향적이라 하실 수 없지만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제 엄마의 양육이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무재 씨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불인정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업주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뭐 제가 맡은 사건 같은 경우에 재산 보유 기간 및 혼인 기간이 20년인 경우에 부인의 기여율, 그러니까 전업주부의 경우에 한 40%가 아니라 인정이 됐고 제가 직접 맡은 사건이었는데 이제 혼인 기간은 20년이 넘었지만 이제 혼인 후에 이제 부모 이제 그 시댁 부모로 남성의 부모로부터 남편이 이제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아서 재산 보유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여율이 법원에서 25%를 인정하고 있고 이게 전업주부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이제 맞벌이 그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0, 50대인 이제 그 부부들이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되고 각자 이제 맞벌이라 그러면은 이제 아마
그 거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혼인 생활하는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의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율이 한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한 말씀드리고, 최태원 이제 노소영 사건에서 문제가 저도 개인적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데요.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이제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게 지금 최태원 회장의 축출 이혼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태원의 이혼 청구권을 이제 인정해 주실 건가,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노소영 관장이 이제 반소로서 자기 본인도 이제 이혼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최태원 회장이 뭐 떠들겠지만, 그러니까 그 뭐 이 자료 지급 책임, 그러니까 이 혼인이 누구 때문에 파트너에 이루게 됐고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최태원 회장에게 있을 거라고 인정은 될 것이지만, 어차피 그 금액은 최대 뭐 글쎄 뭐 달리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 뭐 1억 원을 절대 넘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사이 사건에서는 좀 미미한 금액이 될 것이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은 당연히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뭐 대상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이제 노소영 관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보유 기간과 혼인 기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이제 기여율을 이제 인정이 돼야 될 것이고, 뭐 저번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제 그걸 입증하실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당연히 SK 뭐 그냥 테이프나 만들고 교구복이라 만들던 SK 그룹이 지금과 같이 재계서열 2위 그룹에 뛰어오르게 된 것은 뭐 유공, 뭐 SK텔레콤 등의 이제 인수가 결정적인 영향이었고, 거기에 당연히 노태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과연 이제 법원이 이제 이걸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거 이제 허가권, 예. 결혼한 사돈에 대한 허가권, 예. 그 부분을 불법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그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법이라도 예, 불법. 허가권을 줬다. 예, 그거는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와서 노태우 대통령을 뭐 구속을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뭐 관한 문제지. 그건 맞는 문제지, 둘 사이의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해당되는 거. 허가권도 그럼 인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짱박아 놨던, 네. 만약에 네. 만약입니다 이거는, 네. 아버지가 짱박아 놨던 비자금을 여기 집어넣어서 100%. 키웠다. 예. 자, 그랬을 때 예. 그거는 뭐 훨씬 이제 기여율이 확 뛰는 거죠. 그걸 이제 입증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처벌받나요? 그렇죠. 숨겨진 비자금이 있던. 거기에 대해서 뭐 물론 노수영 관장이 직접 관여했으면, 근데 아마 이제 너무, 근데 뭐 제가 볼 땐 다 뭐 한 30년 정도 되는 일들이라 뭐 공소시효랑 이런 건 다 완성이 됐을 것 같고. 저 집에 저 싸움의 본질은 내가 단순히 니한테 시집 온 사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너가 옛날에 저기 뭐 스마트 엘리트 아동복이나 만들어 팔다가 오늘날 한국의 재계서열 5위 안에 들어간 거는 우리 집안에 허가권과 돈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거 아니냐, 보호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너가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뻗대기면서 법으로 가자 해서 마치 무슨 뭐 불륜에 의한 이혼 상속처럼 몰아가는데, 나는 정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밝혀버리고 싶지만 참 나도 좀 그 시기에서 못 밝히지만 이런 식으로는 못 물러나겠다.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하여튼 뭐 소장님이나 저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난 이제 그 뭐 이 두 사람의 결혼, 그러니까 최태원 노소영 씨가 결혼을 하고 이게 쭉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게 입증만 될 수 있다면, 뭐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뭐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의 재산은 당연히 노소영 관장한테 이전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과정에 대해서의 뭐 비자금 문제가 혹시 있다던가, 내지는 뭐 인허가권을 뭐 주는 데 있어서 뭐 어떤 대통령의 어떤 좀 개입이 있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잘못된 일이고 거기에 대한 제재에 대해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은 좀 이거를 약간은 좀 이렇게 같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적의 현실은 원래 법 현실은 그건 따로따로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행정이나 형사 문제는 그쪽에서 알아서 그쪽으로 또 푸는 거고, 둘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둘에서만 한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불법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재산 명의에 어떤 이런 것들이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가사법적으로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무슨 다른 생각 하시면 되시겠지만 뭐 특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가 특히 이번 정권 들어와서 림종석이랑 이렇게 또 들러붙어서 잘 나가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도 정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처벌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저도 뭐 완전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문제를 정말 특히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그걸 잘 풀어내야지. 이거를 뭐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실상 중혼관계의 배우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사실상 이렇게 그 적법한 법률상 배우자를 축출시키려고 한다는 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외에 말씀드린 정치적으로도 이 최태원이란 인간의 행각이 저의 어떤 정치적 입장하고도 정말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것은 최태원 회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이런 한미 안보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림종석 따위와 들러붙어가지고서 뒤로 이상한 짓거리하고 김여정한테 호텔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가능하다면 뭐 노소영 관장이 또 워낙 또 훌륭한 이제 뭐 변호사님들을 선임하셨으니까 잘 진행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SK그룹에서의 최태원의 경영권이 박탈이 되는 것이 SK그룹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거 떠나가 뭐 그럴 수 있죠. 뭐 바람을 피워서 그럴 수 그렇습니까?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깜빵에서 나올 때 성경책 들고 나와서 그러더만은 며칠 있다가 그 자뻑으로 내가 뭐 사랑하는 여자와 애가 있다.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너무나 진짜 또 문제나 이런 부분에 치사하게 가려고 하면서 자신이 이 손에 쥔 정권에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자라는 의도가 보여서 옛날에 그 덕을 보면서 성장할 때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큰아버지가 이거 맞습니다. 최종 권 회장님 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물러받아가 그 뒤로부터 이 투완 뭐 한테 이 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완완이 아니라 투완한테 와버렸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나 또 이번에 보면 뭐 노태우 정권 때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 재벌의 반열에 들었었지. 뭐 그 전에야 뭐 그야말로 그냥 오래된 뭐 경방이나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룹 수준이 있잖아요. 전방, 경방 같은. 그걸 방직해서 하다가 그래서 그 참 컸는데 옛날에 또 저 군인들 뒷바라지 잘해가 또 뭐 박정희 정권 때는 워커힐 받고. 그래서 참 저 기업이 참 저런 식으로 특별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급성장했는데 그러면 국가의 장래에 좀 공정하게 기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좀 거시기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소장님도 아직 뭐 보셨겠지만 SK 바이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지금 이제 화제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뭐 공모가에 몇 배가 뛰어왔다는 등. 그 요즘 저기 재벌 회장들이 또 와 전부 바이오 또 저기 저 고롱은 또 바이오 때문에 깜빵 갈 뻔하다가 어떻게 뭐 깜빵은 형은 면했고. 그래도 재벌이면 좀 이렇게 가오가 있어야지. 재벌들이 그 바이오 해갖고 그 저 주식 사기꾼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까지 보도된 내용에는 이제 SK 그룹의 그 바이오 관련된 그 주가의 폭등은 뭐 실체가 있는 것이다. 어떤 뭐 임상적인 어떤 실험이 성공한 것의 결과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그것도 뭐 두고 보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 재벌의 세계를 하네요. 그런데 신유미라고. 그 신격호 회장의 막내딸. 그 저 뭡니까 미스 롯데. 엄마가 그 저기 서미경이죠. 그리고 그 딸이 지금 롯데에 신격호 회장의 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신동빈 신동주하고 같은 반열이지 않습니까? 나이는 차이는 그래도. 그럼 아버지가 이제 여기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그래서 한국 롯데에 손을 떼서 일본 지분을 요구하나. 그래서 신격호 회장의 공식 재산이 이 얘기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뭐 그 안에 있는 뭐 L1부터 뭐 L11까지 있는 복잡한 펀드 같은 주식들이 누구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싱크코 회장이 1조 재산이라면 좀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1조 재산이라고 우기고 그래서 일본 지분을 요구하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 거냐? 올 연말까지 해야 된다. 원래 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여유를 많이 좀 두는데요. 예. 뭐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일단 신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신고 절차는 바로바로 좀 이행을 하고 이제 거기서 확정될 때에 이제 결국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니까 아직 뭐 시간적인 여유는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러면 편입니다. 서미경 씨 같이 이제 사실혼 관계의 부부 같은 경우에 본부인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인 본부인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시게마서 그 하스코라고 그분이 있고 사실혼 관계로 서미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것도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서미경 씨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법률적 배우자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중혼 배우자인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위가 그렇게 되면은 지위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 상속에서는 예, 상속에는 완전히 빠집니다. 제로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누구하고 신분이 같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옆에서 오랜 기간 보살폈던 어떤 간병인이나 뭐 간호사라던가 뭐 이런 정도의 사람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격호 회장이 생전에 어떻게 이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배려 제3자로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떤 뭐 재산을 유증을 했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사우디에 가서 결혼했어야 되네. 그렇죠. 사우디에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 뭐 정확히 말씀하면 중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는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미경 씨는 이 상속 사건에서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원 배우자는 그냥 낙동강 오리안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난 자식은 자식은 이제 뭐 그러니까 예전 표현대로 뭐 적자든 서자든 이제는 관계없이 동등한 이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장례식에 막 애를 업고부터 시작해서 권리 가지고 아니면 뭐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 저 사람 자식이다. 이렇게 될 때는 그럼 상속이 일단 스톱되고 그걸 다 입증하는 재판이 끝난 뒤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끝나도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아직 이제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이죠. 등재되지 않은 혼외자가 있으면 혼외자 같은 분이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이제 상속 절차를 중단해라. 이제 어떤 그 친자를 확인받아야 되는 소송을 그때까지 중단하자 그렇게 할 거고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DNA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친자 확인이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상속 협의를 할 텐데 아니면은 그 때를 놓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와 그 상속 어떤 권위라는 것은 사실상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이 한참을 지나서 또 그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고 그 실제로 돌아가신 정일권 그 전 총리 그러니까 그 좀 예전에 그 스캔들로 했던 정인숙 씨의 이제 아들이 정일권 이제 그 전 총리 자신이 정일권 전 총리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사건이 진행됐는데 진행됐던 것을 기억하는데 한참 후에 진행됐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냥 합의로 아마 마무리되신 걸로. 합의로. 예, 다른 유족들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권리를 인정해 주신 걸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이제 숨겨진 아들이 숨은 채 살아왔다 딸이랑 네. 그러다가 이제 퇴임 이후에 근데 저 대통령 재산 분할 소송 청구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 인용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친자 확인이 소송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이제 친자 인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빠지고 상속 분할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비율로 이제 상속인들한테 별도로 청구를 해서 돌려받는 식으로 이제 나오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혹시 자신이 뭐 재벌집에서 난 숨겨진 자식이거나 전 대통령이 낳은 숨겨둔 자식이면 잽싸게 친자 확인 소송을 하시고 그건 처음에 그 뒤늦게 하자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달은 이제 형제들한테서 피를 뽑아서 나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친자인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는 친자인 소송을 내면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라 보고 예. 여러 가지 정황이 좀 그럴싸하다 싶으면 이걸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이제 피를 강제로 뽑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예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면 예, 예.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런 사람 계시면요, 그 임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예, 참.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사실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위에 뭐 아마 저를 포함해서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이제 뭐 그게 이제 처음에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혼이라는 것이 더 이상 뭐 창피하거나 이런 일은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물론 서로 잘 협의가 돼서 해결되시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또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 돈 갖고도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어떤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좀 어려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그 법률 전문가한테 좀 조언을 받으시되 그러니까 좀 세상 인터넷 등에 보면 좀 잘못된 알려진 경우들이 좀 많은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부모님이 사실 재산인데 왜 저 이혼하게 저 미운 저 올케가 왜 이 재산을 가져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법 현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뭐 결혼만 해서 아이만 낳고 이혼하면 무조건 남편의 재산이 혹은 내지는 이제 부인의 저 재산이 절반이 무조건 나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혼인 생활을 영위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같은 살림과 이런 것들 기여를 해야 인정받으시는 것이지 이렇게 뭐 짧은 기간 혼인 기간이 짧다거나 또 실제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살아가지고서 서로 이런 기여한 바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오류를 좀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법률 전문가들한테 좀 이렇게 최소한 상담을 받으셔서 대략적인 방향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는 인정돼 봐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보면은 상대방 좀 이혼 사건 같으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다 느끼는 거긴 한데 너무 상대방을 악인과 악녀로 만들어서 뭐 하여튼 그 부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거는 시어머니를 시부모를 완전히 무슨 접해는 정도 수준의 뭐 그런 사람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축생이지 사람이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좀 필요하시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첫 번째 이혼은 절대 창피할 일도 아니시고 대신에 잘 마무리하셔야 될 일이라는 부분을 시청자분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